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 이제 11월 21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또 한 주가 또 지나가고 주말도 또 지나갔네요. 자, 미증시 같은 경우 이제 저번 주 금요일 지금 이제 시장이 뭐 느끼기에 좀 다르긴 한데 계속 최근에 괜찮게 강하게 움직이던, 특히 이제 해외 지수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셌었죠. 상당히 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오고 있지 않나. 물론 이 상태에서 더 치고 나가면은 당연히 베스트죠. 베스트인데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, 저점 대비해서 이제 반등폭이 꽤 나온 상태고,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도 실적 시즌 플러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격인 뭐 3전,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좀 불꽃을 뿜어주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는데, 이제 그 힘이 조금 뭐 여기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치고 나갈지, 아니면은 그 힘이 좀 다해서 살짝 꺾일지, 그 부분은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.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그냥 딱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은 꽤 나왔어요. 그래서 RSI도 뭐 이제 69간 코스닥 같은 경우, 그리고 이제 코스피도 꽤나 뭐 얘는 이제 2,500까지 좀 터치를 하고, 엊그제 2,000 내려간다 2,000 찍는다 만다 했던 애가 2,500을 일단 터치를 한번 했었죠. 바로 앞까지. 그래서 코스피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랐었고, RSI 얘는 70을 좀 넘은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지수가 뭐 봤을 때 이런 장기평가 뭐 2,400 구간 내려와서 뭐 지지를 해주나, 그런 부분 이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해석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냥 막연히 지수가 더 오르겠지, 지금 시황에서 뭐 큰 악재 없으니까, 그런 것보다는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왔고,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지수 올라올 때 제가 계속 보라고 했었던 지수를 견인해주던 그런 시총 큰 종목들, 3전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LG에너지 솔루션도 좀 대표격이었죠. 얘네들 이제 수급이 아직까지 뭐 또 하루 쉬고서 양매수, 그래서 이런 흐름이 또 다시 뒤에 수급으로 또 이어지고 하면 좋아요.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냥 막연히 보고 이거 수급 이탈 없으니까 다시 시원시원하게 들어오면서 지수 견인해주겠지, 이것보다 날마다 좀 신경을 계속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. 지수는 좀 이런 모습이 있고, 미국 같은 경우 흐름이 여기서 뭐 좀 더 어떻게 만들어질지, 미증시는 뭐 지금 완전 메인으로 볼 필요는 없죠. 미증시 같은 경우 환율 이런 거는 이제 지수가 좀 안 좋을 때, 흐름이 좀 안 좋고 추세가 안 좋고 할 때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는 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뭐 미국 1% 밀렸을 때 선물 1% 밀리니까 우리나라 뭐 3% 4% 그런 흐름이 있는데, 지금은 이제 굳이 막 미국에 너무 집착을 할 필요는 없어요.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게 세계 증시에서 가장 중심, 기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는 건 해줘야죠. 그래서 얘네는 뭐 지금 이제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. 그래서 여기 뭐 써있네요. 태풍의 눈에 들어온 듯 쉬어갈 증시. 여기서 이제 쉬는 게 잠시 쉬었다가 힘을 모아서 다시 뒤에 도약을 하냐,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까 좀 힘이 빠지냐, 요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환율은 좀 최근에 아쉽기는 했는데, 그래도 좀 아직 막 엄청 극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,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침체 충격에 대해서 본격화,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30% 줄었다, 이런 식의 뉴스들이 하나 둘씩 기업들, 특히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느끼실 거예요. 세력주 매매하는 분들은 이제 막 이런 매크로성 뉴스라고 하죠. 뭐 경제 막 그 실적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참고는 해야 되지만 주축으로 보지는 않으실 겁니다. 근데 이제 시황 뉴스를 좀 주축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들에서 실적이 조금 아쉽거나, 여기 거기다 이번에 뭐 현대차, 현대기아 뭐 엔진 리콜 그런 것도 있고, 그런 내용처럼 살짝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존재해요. 테슬라도 중국에서 뭐 재고,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증시 지수 견인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애고, 플러스 세계적으로 전기차 하면은 우리나라 또 주축인 2차 전지, 이렇게 좀 한 다리씩 건너가지고 이어지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 역대급 해고, 그리고 이게 아마존 뿐이 아니라 이런저런 기업들에서 해고가 좀 이어지거나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얘네들이 바보여가지고, 혹은 정말 막 진짜 기업이 지금 당장 힘들어가지고 해고를 하기보다는 내년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좀 조절을 해놔야겠구나,
이런 부분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. 자,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한 1% 정도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. 지금 기준금리 4%고 이제 12월에 그 FOMC 금리 인상에서 뭐 0.5일지 0.75일지 가봐야 알긴 하는데 아마 0.5겠죠. 지금 분위기로는 빅스텝. 뭐 다음 달 CPI를 당연히 보긴 볼 거예요. 근데 CPI가 뭐 진짜 너무 안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아마 빅스텝이 좀 나오지 않을까. 그 다음에 내년 뭐 2월, 3월에서 0.25, 0.25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 최종 목표는 4.75에서 뭐 한 5%대는 좀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매매 시나리오에 대해서 금리가 최소한 5%는 좀 넘는 것까지는 고려를 해 놔야겠구나. 그래도 이제 증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이 코로나 이슈 때부터 해가지고 뭐 급락 나오기 전 이거는 이제 공포감 때문에 급락이 좀 나왔었죠. 경제들이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매출 안 나오고 하는 거 아니냐. 근데 이제 그 뒤에 결국 그래도 돌아는 가요. 즉 공포감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구간 증시가 이제 특별하게 큰 악재가 생기기 전인 그 구간까지 내려오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뭐 가봐야 알긴 하는데 시황상 새로운 큰 악재가 생기지 않는다는 하에 가정하에 뭐 경제 침체 이런 게 좀 부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점은 요 부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게 베스트고 내려오더라도 그 증시 이전에 금리 돈 막 풀기 이전 그 구간이 요 부근이거든요. 그래서 지수가 막 여기서는 이제 기하학적으로 뭐 러시아가 뭐 핵 쏜다거나 그런 거 제외하고 지금 상황에서 경제 침체가 부각이 되더라도 요 부근에서 좀 오락가락하거나 요 부근이 좀 일단은 저점을 좀 형성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저기까지 안 내려가는 게 당연히 가장 베스트이긴 합니다. 그리고 이 금리에 대해서 내년까지 좀 더 올려야 된다. 결국 지금 12월 CPI 이번에 11월 달 CPI가 좀 지수를 화끈하게 견인을 해준 모습이 있죠. 그래서 그런 것처럼 12월에도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. 그래도 인플레 목표는 아직 멀었습니다. CPI에 대해서 뭐 2% 3%대까지 좀 노리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금리 인하하거나 좀 속도가 금리 조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4% 구간은 좀 들어가야 슬쩍슬쩍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. 최소한 지금 CPI 7.7%고 인플레2나 갈 길 멀다라는 거 연준에서 내세웠던 목표.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는 지금 뭐 오락가락 계속해요. 뭐 날마다 유예할 것처럼 했다가 일단은 또 거절했다가 받아들였다가 말았다가 뭐 치고받고 하는데 금투세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11월 말까지 해서 이게 최소한 유예가 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 윤곽이 크게 나올 겁니다. 그럼 그거에 따라서 뭐 나는 이게 금투세가 시행돼도 시장에 별로 문제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은 비중 조절을 별로 할 필요는 없겠죠. 대신에 이제 조금 리스크 측면에서 나는 이게 예측이 안 된다. 금투세가 만약에 이제 시행하고서 하면은 시장이 변동성이 좀 얼마나 있을지 예측이 안 된다. 그리고 그 변동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금투세 만약에 저 12월 1일, 2일 그 이후 그 주 안에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줄 거예요. 최소한 악재로 반응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아니면은 잠깐 반짝 반응했다가 별거 아니네 하고 넘어갈지 즉 그 부분에 대해서 끽해봐야 일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널란다. 지금 시황이 불안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들은 11월 말쯤에 이제 슬쩍 좀 비중 현금 확보해 두고 나는 보고 매매를 하겠다.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날마다 뭐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뉴스는 좀 그냥 우리나라 본연의 이슈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귀 한쪽 열어두면 될 것 같고 자,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뭐 방향성 미국 CPI 특히 이제 금리 인상 12월 15일 연준 방향성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. 그럼 이제 FTX 아직 도미노 요거는 좀 특별하게 막 뭔가 쭈르륵 나오진 않아요. 나오진 않는데 자, 그 다음에 이제 휴마시스는 이전에 있던 이슈 그대로이기 때문에 주말 중에 뉴스들이 몇 개 나왔는데 좀 개별 테마 같은 애들이 좀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네옴시티가 이제 12월 계속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해요. 12월 1월부터 이제 발주가 시작될 거다. 근데 이제 국토부 장관이 거기다 이제 좀 직접적으로 또 언급을 했죠. 그래서 그거랑 종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에서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이게 12월 1월부터 좀 발주
즉 직접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새로 반영될 수 있는 테마가 어딜까?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? 자,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, 일단은 애플페이 같은 경우 이제 11월 말, 요건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연내 시작을 좀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을까. 최소한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대목도 있고, 물론 얘네 애플페이가 뭐 크리스마스 전에 뭐 한다고 해서 뭐 매출이 기하학적으로 늘고 그러진 않겠지만, 최소한 애플페이에 대해서 11월 30일 국내 런칭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현대카드 약관, 그런 걸 토대로 좀 늦어도 연내 요 정도는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. 애플페이가 들어오긴 들어올 것 같거든요. 지금 분위기상 이게 뭐 좀 뭐 당연히 찌라시도 섞여 있고 한데 이것저것 기계 추가부터 해가지고 약관부터 해서 이런저런 스텝들 그런 걸로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우리나라 시장도 참 그 IT 업종들에서 나름 먹음직스러운 국가이긴 하죠. 땅은 좁지만 그만큼 이제 IT 쪽에 대해서는 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애플페이에 대해서 11월 30일 전에 뭐 뉴스를 시장에서 붙이면서 움직이든 하나. 자,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YTN 같은 경우 추경호 공기업이 YTN 지분 가질 이유 없다. 즉 이 말은 내가 어떻게든 좀 계속 진행을 하겠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YTN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대해서 한정 KDN 23일 이사회가 있습니다. 물론 여기서 이제 지분이 매각에 대해서 뭐 언급이 나올진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. 그래서 YTN이 저번 주에도 살짝 좀 들썩이긴 했었죠. 이런 식으로. 자, 그래서 이제 고점 찍고 막 내려오면서 뭐 장기평이나 뭐 21선 이런 단기 저항 있던 구간에서 뭐 또 움직여 주는지 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트위치는 12월 13일 VOD 기능 중단. 이것도 이제 좀 차곡차곡 다가오고는 있어요. 그래서 내년 초에는 국내 기준 VOD 새로운 컨텐츠 생성 기능을 중단한다. 그래서 트위치 그 플랫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중에 하나인 이런 방송하는 플랫폼에서 메인 중에 하나죠. VOD 올리고 하나는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. 요건데 그 중에 하나를 일단은 서비스를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얘는 대신에 봐야 되는 게 이제 수급주라는 거. 그다음에 이제 9만 원 라운드 피겨는 좀 깨고 내려왔는데 요 구간에서 얘가 이제 여태 중에서 좀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긴 했죠. 여기서 빠릿하게 2천억 넘게 좀 움직였고 이 구간에서 좀 움직임을 어떻게 주나. 지금 5일선 깨진 자리이기도 하고 얘는 좀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 시원하게 들어오면 참 좋을 거는 같아요. 날마다 아프리카는 좀 보고 있고 자, 그 다음에 이제 사드 한한령 이후 6년 만에 풀렸다. 중국 OTT에서 뭐 한국 영화 첫 서비스. 그래서 이런 거 OTT 관련주가 좀 생각이 날 수 있겠죠. 그래서 OTT 관련해서는 뭐 이제 생각나는 게 알로이스, 뭐 KTH, 그 다음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이런 거는 좀 등치 있는 종목이죠. 그래가지고 이런 게 좀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. 근데 이제 뭐 메인으로 볼 만한 건 아닌데 이제 중국이랑 뭔가 엮이고 뭐 사드 중국에서 이제 게임 뭐 판호 발급했다. 국내 뭐 몇 년 만에 국내 게임에다가 판호 발급해줬다. 이런 걸로 갖다 이제 반응하는 것처럼 이제 OTT도 그리고 얘네가 이제 좀 코로나에 대해서 슬쩍슬쩍 좀 풀리고 뭐 그런 움직임들이랑 같이 겸사겸사 좀 보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종이컵 비닐봉지 24일부터 이제 원래 있던 내용이지만 이게 조금 저는 아쉽게 봤던 게 그거거든요. 그 계도 기간, 즉 벌금을 바로 매기진 않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이었죠. 계도 기간을 좀 줘가지고 물론 이제 제공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. 계도 기간이어도 결국 그런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계도 기간이어도 그래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종이컵 제공 안 하고 하면은 그만큼 또 원가가 또 쌓이는 거기도 하니까 뭐 그 정도까지 영향이랑 뭐 이제 편의성이랑 좀 비교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다가 계도 기간 뭐가 됐든 24일부터 제한 확대 요 내용이 있어요. 그래서 종이컵, 비닐봉지. 자, 그래서 요 내용으로는 이제 삼용물산, 한국 패키지 얘네들 뭐 차트만 봤을 때는 이제 슬쩍 올라오면서 장기평에다가 뭐 또 다시 트라이하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. 그 다음에 한국 패키지도 이런 저항 구간들 그리고 얘가 이제 여기서 움직였던 것들이 대체적으로 다 지금 그 내용 때문이긴 하거든요. 24일부터 그 종이 뭐 일회용품 금지
그다음에 이제 무림페이퍼랑 무림 SSP 얘네들도 저런 내용으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. 그래서 이거는 뭐 좀 기억해 두실 분들 해 두시고, 그다음에 이제 방산 쪽도 폴란드 이어서 이제 루마니아 얼마 전에 뭐 원전 이런 것도 있기는 했는데, 루마니아도 한국산 전차, 장갑차, 자주포, 탄약 좀 주목한다.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협상으로 이어지는지가 좀 중요하긴 해요.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방산하면은 아무래도 대표격인 게 LIG 넥스원, 현대 로템 등이 있고, F-15 조종사 빈살만 동생 이야기하면서 뭐 방산 수출 논의, 이거는 이제 좀 단독 뉴스이긴 합니다. 이제 사우디가 결국 이제 주말 중에 그 면책을 얻기는 했더라고요. 사우디 미국에서 이제 면책 그걸 했는데 뭐 뒤에서 좀 협상을 한 건지. 근데 결국 이제 미국이랑 사우디는 서로 지금 뭐 바이든이랑 빈살만 사이는 안 좋아요, 이 두 명은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또 갈라질 수 없는 게, 미국에서는 사우디 얼마나 탄탄한 이 오일머니 돈줄이에요, 현실적으로 말하면은. 그리고 사우디 측에서도 미국을 뭐 그 대통령이랑은 이렇게 안 친할지 모르지만 결국 미국만한 그 방산 이 협력 때문에라도 미국을 놓지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겉으로는 싫지만 둘이 결국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, 거기다 우리나라도 이제 방산을 좀 슬쩍 껴 넣을 수 있는지. 우리나라 방산이 특히 폴란드에서부터 좀 요즘 여기저기 잘 나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. 전투기도 그렇고 장갑차도 그렇고 뭐 전차 이런 것들. 그래서 이런 방산은 좀 뒤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.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주 이것도 있습니다. 통합신공항 23일 운명의 날. 그래서 대구 공항 관련 종목들은 보강산업, 홈센터 홀딩스. 물론 저는 여기 종목들이 이제 좀 시총이 엄청 얇아요. 시총도 그렇고 변동성이 조금 차트를 봤을 때 좀 난잡한 그런 애들이긴 합니다. 그리고 화성산업까지 해서 보강이랑 보통 홈센터 얘네 둘이 대장 역할을 하긴 하는데,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통합 신공항 23일 운명의 날 이런 키워드도 있고. 자, 그래서 이런 좀 짜잘짜잘한 개별 이슈 뉴스들이 좀 존재를 하죠. 좀 묵직하게 볼만한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. 뭐 그나마 이제 방산 같은 경우 이제 네옴시티 뭐 사우디랑 엮이면은 좀 무게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이런 내용들이 좀 개별 이슈이긴 합니다. 그래도 이번 주말에 갑자기 다다다닥 좀 붙는 그런 모습이 있고, 삼성 같은 경우 뭐 웨어러블 로봇 잼스 연말로 출시 연기, 뭐 연말쯤에 부각이 되는지. 이제 연말 거의 다 오기는 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 뉴 삼성 비전 발표에 대해서 뭐 좀 좋은 얘기가 나오나,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이거는 다음 달 찌라시성 일단은 사실무근이 나오긴 했죠. 삼성 SDI에서. 그래도 이렇게 해서 뭐 배터리 쪽 분명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차피 삼성에서 주력으로 갖다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반도체, 그 다음에 바이오. 근데 이제 반도체는 당연히 삼성전자고, 그다음에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,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갖다 큰 흐름을 생각했을 때 2차전지만한 좀 가능성이 높으면서 좀 탄탄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2차전지만한 게 좀 없지 않나 싶기는 해요. 결국 친환경 그런 거에서 이어지는 게 전기차고, 전기차의 점유율도 지금 내연기관들 각 국가별로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해서 뭐 2040년, 30년, 35년 이때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뭐 생산 금지. 그러니까 포르쉐부터 해가지고 뭐 이름 있는 기업들, 자동차들이 다 이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다음 좀 가장 큰 시세라고 해야 될지 업종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건 전기차 쪽이지 않나. 그리고 전기차의 생명이라고 하는 배터리. 그러다 우리나라가 또 배터리도 나쁘진 않죠.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. 자, 그리고 이제 주말 중에 휴전에 대한 뭐 뉴스들이 이것저것 나오기는 했습니다. 직접적으로 뭐 회담을 하고 그건 아니에요. 그렇기는 한데 좀 우크라이나 측의 그 원하는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? 그것도 좀 볼 수 있고,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게 흐름이 좀 어떻게 이어질까,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할 수 있는.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이 전쟁 내년 봄까지 끝날 것 같다. 완전히 끝난다는 아니죠. 이제 끝날 것 같다. 뭐 이런 기대감 있는 뉴스가 있기는 해요. 대신에
요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젤렌스키 같은 경우 협상하려면은 크롬반도까지 좀 반환해라. 요런 것들. 그리고 결국 우크라이나 측에서 지금 내세우는 건 베이스는 그거예요. 영토 반환하고 병력 철군. 영토 깔끔하게 니네가 뺏은 영토 반환하고 병력 철군해라. 이게 이제 기본 조건인 거죠. 대신에 러시아 측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영토 반환은 솔직하게 뭐 영토 반환이랑 병력 철군 이어질 수는 있는데 쟤네들이 좀 그냥 대놓고 하면은 뭔가 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또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, 푸틴. 그래서 또 쉽지는 않지 않을까. 그래도 지금 뭐 러시아 측에서 핵을 쏘냐 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핵은 좀 잠잠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,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 또 단기적으로 갔다가 단기 휴전은 좀 안 할 거다라는 어필이 있더라고요. 왜? 단기 휴전 이제 겨울 해가지고 단기 휴전을 하면은 러시아가 이제 병력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또 비축해서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이 지금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영토 수복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더 치고 나가겠다. 이런 언급들. 그래서 단기 휴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은 없다. 하지만 이런 흐름을 토대로 협상에 대해서 넌지시 이제 어필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. 그래서 우크라이나 뭐 12월 크롬반도 탈환하면서 내년 봄에 뭐 전쟁 좀 끝나지 않을까.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대표 이제 러시아 측에서 요 에너지 인프라들을 좀 계속 타격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전력 부족 심각하다. 올 겨울 좀 외국에서 보내달라. 근데 전력 에너지에 대해서 요거는 좀 지금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거는 나중에 이제 에너지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나 뭐 원전이나 이런 게 좀 나중에 재건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좀 메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. 그리고 백악관 러시아 평화협상은 젤렌스키만 결정할 수 있다. 즉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할 거야. 대신에 은연중에 좀 압박인 것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. 결국 이제 미국 측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냐. 뭐 지금 벌써 25조 지원을 했다고 하죠. 그 25조라는 게 뭐 사실상 어떻게 데이터가 도출됐는지 모르지만 뭐가 됐든 전쟁은 결국 돈이 들어가긴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우크라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크라이나가 뭐 전투를 뭐 열정적으로 하고 자신들의 뺏긴 땅에 대해서 이제 기세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시잖아요. 현실에서는 게임에서도 그렇잖아요. 아이템빨이라고 하죠. 흔히 무기빨, 뭐 아이템빨, 장비빨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 뒤에서 지원해주는 서방국가, 미국이랑 서방국가의 힘이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지금 만들어낸 그 결과값 중에 정말 지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. 그래서 그런 부분. 그래서 지금 서방 국가에서도 좀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 언제까지 막연히 하기는 왜? 세계적으로 경제 자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. 그리고 은연중에 전쟁이 좀 빨리 끝나야 인플레 이런 것도 조금 더 빨리 진정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. 엮여 있으니까. 자, 그래서 이런 내용들. 그래서 지금 뭐 일단 핵은 좀 쏘지는 않는 것 같고 뭐 미국이랑 러시아, 우크라 뭐 뒤에서 비공개 협상을 할진 모르지만 일단 겨울에 전쟁이 좀 소강 상태 되는지 포인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 측은 일단 영토 수복이 가장 목표예요. 뺏긴 영토 되찾는 거. 그래서 되찾고 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쟁 좀 끝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영토를 찾고 이만큼 많이 되찾았네. 그러면 이제 뒤에 되찾았으니까 무너진 거를 다시 건설, 재건에 대해서 혹은 이제 12월 뭐 겨울 되고 하면 좀 전쟁이 소강 상태로 되는지 영토 수복을 하면 당연히 소강 상태로 이어질 건데 이런 흐름들 혹은 이제 좀 직접적인 회담 키워드가 나오나. 자, 그래서 재건주가 계속 이제 실질적으로 좀 전쟁 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안 무너져요. 대모 현대보다는 뭐 서암기계공업, 뭐 서현탄 메탈 등등 계속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. 그리고 요 모듈러 쪽은 저는 조금 관심을 더 가질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우크라이나, 러시아, 네옴시티랑 재건 두 개 다 엮여 있는 섹터죠.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모듈러 형식이 그 건설하는데 신속하게 그 장점이 있다 보니까
그래서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물산이 좀 수주 노리고 있고, 이번에 MOU도 맺은 상태고, 그 다음에 이제 재건 쪽도 우크라 측에서 이제 모듈, 여기 치면 나올라나? 이렇게 네옴시티 말고 980조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확대, 주택 전소 모듈러 지원 요청. 이거는 우크라 측에서 좀 이제 요청을 했었던 거기도 하거든요. 모듈 주택을 좀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해달라. 그래서 요게 좀 큼직한 이슈에 두 개 또 엮여 있고, 차트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갖다 이제 흐름. 그리고 지금 시간이 뭐 좀 강한 건 강한 건데, 얘네가 이제 뒤에 흐름상 둘 다 엮일 수 있다 보니까 꽤 괜찮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뭐 재건 관련 주들,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도 보내주고 싶은데 보내줄 수가 없는 테마이지 않나. 지금 시장에선 특히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장 강한 재료가 빈살만이 왔다가 가는 것도 있겠지만, 그 뒤에 이제 네옴시티 연말 정도부터 이것저것 발주 예정이다. 발주 이 얘기를 했었는데, 국토부 장관이 또 그 언급을 했죠.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단독 환담 후 빈살만 표정 뭐 달라졌다. 거기다 이제 사우디 좀 답방 요청 이런 얘기도 있고,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갖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네옴시티에 대해서 애초에 국토부 장관이 엄청 적극적으로 움직였었잖아요.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. 그래서 사우디 답방 요청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좀 답방 이슈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, 뒤에도.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전에 네옴시티도 직접적으로 다녀오면서 원팀 꾸려가지고 뭐 다녀왔는데, 또 12월 되면은 사우디 대형 프로젝트 이제 성사 기대, 12월에서 뭐 1월 이렇게 발주 나오고, 우리나라 이번에 뭐 MOU도 맺었겠다. 직접적으로 갖다 이제 좀 대형 프로젝트, 거기다 이제 뭐 뒤에서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있죠. 그 코엑스였나요? 갑자기 기억이 좀 안 나는데, 그 2030년 그 세계 박람회,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부산이랑 뭐 사우디 리야드 그거랑 뭐 이제 해가지고 막 좀 유치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, 그거를 뭐 좀 양보를 해줬을지,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.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줄 건 내주고, 뭐 2030년 하고서 그 뒤에 뭐 이제 사우디 뭐 건국 뭐 100년 이런 거 좀 이어지긴 하는데, 뭐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죠. 딜을 했을 수도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MOU부터 해서 좀 적극적인 언급들, 그 다음에 이제 삼성물산, 현대건설 주축으로 갔다가 이제 좀 수주 이어지는지, 빈살만이 뭐 이전부터 수소 쪽도 좀 19년에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. 자, 그래서 네옴시티가 이제 본공사 좀 수주전 준비, 그래서 이게 좀 한 달, 두 달이라서 또 그렇게 또 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저도 네옴시티가 조정이 좀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,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좀 조정 안 나오고 그 위에서 놀 수도 있지 않나.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,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좀 수주에 들어가죠. 그래서 직접적으로 좀 사업 바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 주들은 좀 각자 생각을 해볼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뭐 인디에프도 건설 대장주였고, 뭐 한미글로벌, 코오롱글로벌 이런 것도 좀 좋기는 했는데, 자, 그다음에 이제 뭐 유신 같은 경우에 이제 재건도 엮여 있고 건설도 엮여 있고, 얘도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, 그다음에 모빌리티는 저는 조금은 텀이 있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당장보다는 모빌리티는 아무래도 건물이 지어지고 그 이후에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. 이제 뭐 특수강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, 자, 뭐 시멘트 이제 좀 생각나는 거는 수소 쪽, 수소에서 동아화성, 풍국주정이 이제 SO를 통해 가지고 좀 엮여 있다 보니까, 풍국도 이제 좀 밑바닥이긴 하죠. 차트로 봤을 때 이 종목도 좀 끼는 좋고, 기업은 탄탄하거든요. 제가 알기로 기업은 탄탄한데, 그래서 이런 뭐 수소 쪽 있고, 이번에 이제 뭐 철도, 현대로템부터 해가지고 철도는 이제 인니 그쪽도 엮여 있겠다. 그다음에 이제 모듈 주택, 저는 손가락으로 뽑으면은 모듈, 수소, 그다음에 건설, 이렇게 세 개 정도를 좀 더 보지 않을까 싶은데, 이제 네옴시티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뭐 좀 발주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신경을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결국에 시장에서 얘네를 밀어낼 만한 좀 강한 테마가 등장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분위기고, 그리고 얘네가
밀려날 정도의 테마는 아니에요. 사실 엄청 등치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카테고리 분화되는 것도 그렇고 묵직합니다. 거기다가 계속 이것저것 또 붙여주다 보니까 이번에 좀 느끼셨겠죠. 그 뉴스가 빈살만 온다 말았다 했다가 뭐 갑자기 온다 그러고 거기서 이제 투자부 장관이랑 막 엮고 뭐 날마다 뉴스를 붙였는데 그만큼 좀 강한 테마성이지 않나. 그다음에 이제 원전은 저는 뭐 사우디나 뭐 다른 곳에 엮이면 엮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원전이 지금 당장 제가 좀 딱 기억나는 게 땡기는 게 그렇게 있진 않아요. 체코 뭐 연내 이제 사업 그 정도. 원전이 이제 차트로만 봤을 때는 눈을 계속 좀 두긴 둬야 되거든요. 얘네가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. 밑바닥에서 이제 끌어올리면서 무너지나 싶더니 또 끌어올리고 이제 좀 잠잠할 것 같은 또 끌어올리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 추세는 상당히 좋습니다. 여기서 이제 원전을 뭐 그런 뉴스들을 토대로 갖다 얘가 움직여 줄지는 별개이긴 한데 원전도 뭐 워낙 메인으로 갔다가 내년도 그렇고 수주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질 수는 있어요. 그래서 그냥 관심 테마로는 한쪽 구석에는 두긴 둬야 되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금양 아프리카 뭐 2차 전지 쪽.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중에 이제 월드컵이 시작하죠. 그래가지고 마니커 FNG부터 해가지고 좀 6개주 마니커 FNG 뭐 마니커 이런 것들 시간이 좀 움직였었고 그거랑 하이크 코리아 이거는 손흥민 관련주로 갖다 보통 부각이 되죠. 그래서 이런 월드컵 시작하는 것도 좀 있지 않나. 닭고기 이미 좀 많이 오르긴 올랐더라고요. 또 월드컵 이슈까지. 자, 그래서 요렇게 메타버스는 뭐 내년 1월 CES나 혹은 그 뒤에 애플, 구글, 삼성, VR 이런 거를 좀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, 일단은 네옴시티는 저는 주택, 수소, 철도, 건설 요렇게를 좀 메인으로 뒤에 더 볼 거는 같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뭐 바이오 22일 이제 다음 주죠. 다음 주 초다 보니까 화요일, 월요일, 화요일인데 화요일 날 시오노기 그 승인 여부 대신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보통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6시에서 막 8시 이때 좀 발표 나오는 때가 많아요.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두시고 신풍제약도 지금 임상 이상 결과 그거는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. 종목들은 워낙 탄탄해 보이기는 하는데 바이오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시오노기가 승인 안 되면은 그냥 안 보는 게 맞지 않나. 사실 딜레이가 너무 많이 됐어요.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도 전 세계적으로 다 그냥 이제 그러려니 하는 이슈죠. 2차 전지 원자재, 뭐 재건 방산 등등 우리가 원래 좀 보던 애들. 그다음에 이제 뭐 인콘 자회사 12월 8일 SM엔터 이수만 라이크 기획. 그다음 내년 1월 현대차 기아 이것도 뉴스 좀 계속 붙기는 하더라고요. 오토앤이 관련주고 12월 10일 그때 이제 수소법 개정안도 좀 있기는 합니다. 이제 뭐 애플페이 등등. 자, 그래서 좀 보던 애들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강했던 애들 그것들 위주로 갔다가 대신에 이제 날마다 그 변동성이 좀 심하기는 해요. SY는 뭐 좀 잘 가면은 덕신하우징이랑 GH 신소재 요거는 좀 같이 볼 필요는 있지 않나. 자,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또 남은 주말이라도 또 푹 쉬시면서 내일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